안녕하세요.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화면에서는 그 탕무사라고 제가 이제 줄임말로 좀 써놨고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종전에 지금 업로드한 강의는요. 그 기존에 이제 왁캠퍼스라고 제가 이제 종종 그 실무 강의 진행하는 쪽에 있는 맛보기 강의를 좀 올려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요 시리즈 강의는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 실무와 수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나의 섹션으로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보험법 위주로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해설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기출 해설이 어떤 수험 목적뿐만 아니고요. 그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무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요. 듣다 보면은 이제 수험에 대한 답도 아마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그 제가 잡아가지고요. 강의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인노무사 기무탁이라고 하고요. 요 채널 자체 이름이 공인노무사 기무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첫 강의는 그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 올리면서 계속 이제 시청하시게 되면 적응은 되실 텐데, 오늘은 이제 나름 요 1강이기 때문에 그 유형화된 그 틀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해서 이게 실무에서도 문제를 한번 가볍게 퀴즈 형식으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기억이 날 거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출 문제니까 당연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주제고요. 그리고 꼭 공인노무사 시험과 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요. 일반 직장인으로서 실업급여를 얼마 받고 싶은지 관련된 4대 보험도 하나의 생활 법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이게 어떤 딱딱한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무사로 일하면서 겪은 내용을 그 두서없이 가감 없이 편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의 장점이 그 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점은요. 그 10분 내외에 이제 강의를 편집을 해서 올라간다라는 것과 그 이제 수업 목적이시라게 하게 되면 꼭 책상에 앉아서 이거를 이제 듣지 않고요. 뭐 이동하시거나 버스나 뭐 주무시기 전에도 한 강씩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일단 출제 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11년 문제다 그러면 벌써 11년 전이에요. 그러면 개정이 막 숱하게 돼가지고 지금으로서 별로 의미도 없고 그 출제 대상에서 그 취급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말씀드릴 거고,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최근 5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문제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출제가 된 조문은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2022년 현재 나와 있는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개정이 된 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제 기준으로 설명한다라는 것과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특이사항에서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찍었는데 이게 또 개정이 됐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다시 촬영을 해서 이제 업로드는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현재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2022년 2월 현재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나와 있을 거고, 뒤에는 이제 해설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한번 정답이 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한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사회보험법에서는요. 그 법령명을 줄이지 않고 오리지널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용보험 법령상, 그러니까 법과 이제 시행령까지 거의 이제 그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것도 법 전문이고요. 다른 장애인인 갑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자, 이제 함정으로 나온 게 45세입니다. 45세면은 이제 50대가 아니죠, 일단. 그리고 근무하던 A 회사를 퇴사를 해서 직업 안정 기간, 고용센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대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구직급여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구직급여는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인데 보통 저희는
보통 일반 국민들은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업급여가 구직급여보다 더 넓은 의미고요. 자,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이른바 그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용어 보시면 자, 피보험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거의 재직 기간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15년을 했대요. 되게 오래 근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10년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으시더라도 요 3, 4, 5번 중에서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마음속으로 15년이면은 사실 가장 최대치예요. 10년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한다라는 거는 되게 그 훌륭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흔치는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270일이 가장 최고 지급 일수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50이 넘으셔야 최대 일수인 270일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분은 45세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뭔가 빠져서 4번을 찍고 싶지만 요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된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설명드리지만 이분은 그 50대 이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50대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가장 최대치인 270일 이 정답은 일단 5번이 돼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제 해설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이 표는 그 고용보험법 별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첫 강의다 보니까 제가 뭐 중간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상의 텍스트 있죠. 여기서 쭉 보시고 계신 이 텍스트는요. 지금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궤를 맞춰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요 수지라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맨 끝에 아마 안내 자료가 나갈 텐데요. 요 이제 수지라 언더바 레이버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이름 언더바 원 해서 요거를 치시게 되면요. 그 메뉴에 그 사회보험법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그 텍스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 보시는 건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요. 소정급여일수를 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 블로그에 쭉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렇게 약간의 문어체로 이렇게 설명한 걸 그대로 퍼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 소정급여 일수를 쉽게 설명하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원과의 관계를 종료하거나 혹은 근로자신 분으로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실 때 저는 실업급여를 그 며칠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3년 근무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최빈값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년 이상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은 180일 아니면 210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만 잠깐 보시고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급여는 상용직 기준으로 보통 그냥 일반 근로자라고 생각하시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요.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이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위표를 보면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기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재직기간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고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 내에서 돈을 받은 날의 합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의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토요일과 출산 전후 휴가 그냥 그 다태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90일 중에 60일만 유급이고 뒤에 있는 마지막 30일은 무급이거든요. 이런 날들은 제외되는 게 피보험 단위 기간의 개념이고요. 그 재직 기간을 피보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심화시키면 그럼 만약에 토요일 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받으면 이거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유급 처리돼 있는 돈을 받은 날이면 산입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예전에는요.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가지고요. 270일로 한도를 늘려줬거든요. 그리고 최소 일수도 30일 추가해서 120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령 요건이 30대부터 50대까지 더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세를 기준으로 연령은 이원화 시켜줬어요. 따라서 지금 일단은 이 지금 계속 읽어보면 50세 이상의 경우에는요. 자, 요 표 해석하는 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직 기간이 길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대치인 270일은 50세 이상일 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게 본 문제의 출제 의도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5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표를 제가 띡 설명드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게 그 실무적인 목적도 있고요. 이러한 배경과 히스토리를 아시게 되면 아, 자연적으로 270일이다 하고 또 이게 찍으실 때 추론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왈가왈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자, 피보험 단위 기간, 피보험 기간은 5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구간이 있는데, 자, 외우실 때는요. 자, 10년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공교롭게 홀수예요. 1, 3, 5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1년 미만이 나올 거고요. 1년 이상 3년 미만이 나올 거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나올 거고, 5년 이상 7년이면 좋은데 10년, 강산이 변하는 10년 미만이 나오고요. 10년 이상이라는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 기준인 50세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적용하면 두 가지로 연령 요건이 나뉘고요. 5 곱하기 1을 하시게 되면 총 10가지에 대해서 그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거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120일에서 시작을 해서 30일씩 가산이 돼요. 요 윗라인은요. 그런데 그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스타트 지점은 120일로 똑같아요. 근데 50세 이상인 분들은요, 오래 근무하셨을 수도 있고, 취업 가능성이 그래도 뭐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20, 30대보다는 조금 취업이 어려운 나이다 보니까요. 실업급여도 여기서 화끈하게 60일을 가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30일씩 퐁퐁 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70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경우는 50세 이상으로 간주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단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실무에서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3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180일에서 210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럼 이 30일 차이가 왜 나나요? 그러면 혹시 이제 조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해서 그 40대, 그 50세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18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요. 멋있는 말로 그 소정급여 일수라고 법률 용어로 나와 있고요. 그 시험 문제에 소정급여 일수라고 나오게 되면 이 별표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로치기 해가지고 최소 며칠에서 최대 며칠이냐 그러면 120, 27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수술을 하겠지만 따로 강의를 드리겠지만 그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에 대해서요. 60%를 곱하는데 이거를 멋있는 말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 실업급여 한도는 6만 6천 원이고요. 그 30일 곱하시게 되면 한 달에 198만 원 해서 대충 200만 원 정도가 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말씀드린 첫 번째 문단 홀수 개념과 10년이라는 개념으로 그 재직 기간, 피보험 기간 5등분 하시는 것과 연령 요건 50세 기준으로 2등분 하셔서 10가지 해서 120일에서 270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에서 이렇게 수지라라고 치게 되면요. 요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이쪽 블로그로 오시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그 텍스트는 보실 수 있고요. 뭐 지금 유튜브 채널은 그뭐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지만요. 네, 이건 지금 시청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도 이제 채널방에서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실업급여 관련된 그 소정급여 일수 120일에서 270일까지의 이제 설명이었습니다.